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악성 코드 기초, 이번 시간에는 리버싱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그 다음에 그걸 디버거를 통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문자열 패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부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배우는 리버싱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정적 분석 고급편에 가서 주로 활용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리버싱은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 소스 코드 없는 상태에서 EXE만 가지고 걔를 어셈블리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려면 아무래도 관련된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자,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어셈블리어를 표현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가장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리틀 엔디안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셈블리 언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레지스타라든지 어셈블리 언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틀 엔디안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변수를 저장을 할 때,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을 할 때, 메모리에 어떻게 데이터를 쓰냐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한 예제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 예제 코드는 보시면 그냥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4개를 선언했어요. 네, 4개를 선언했는데 자, 바이트 변수 하나, 워드 변수 하나, 더블 워드 변수 하나, 캐릭터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메인에서는요, 네, 이걸 어떻게 하냐? 예, 어사인만 시켰어요. 그래서 바이트 변수는 lb, lw, ldw, lstr 이라는 변수에다가 미리 선언한 바이트 워드, d워드, 캐릭터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수행하지 않고요. 메모리상의 변수 영역에 변수 값만 집어넣게 됩니다. 자, 바이트 오더링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방식이 빅 LD안 방식이 있고 리틀 LD안 방식이 있어요. 자, 빅 LD안 방식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틀 LD안은 역순으로 쓰는 겁니다. 자, 역순으로 쓰되 어떻게 쓸까요? 네, 바이트 단위 역순으로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빅 LD어는 순서대로 표기하고 리틀 LD어는 역순으로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선언한 4개의 변수, 바이트, 워드, 더블 워드, 캐릭터까지 있죠? 네, 요거에 대한 변수명이 BW, DW, STR이었어요. 자, 사이즈를 보면 지금 현재는 12라고 보이지만 이게 뭐죠? 16진수 기준의 12예요. 16진수 기준의 12면 실질적으로 네, 하나의 글자입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는 네, 하나의 워드 사이즈겠죠? 2바이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워드 사이즈를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 2, 3, 4니까 예, 2개의 사이즈를 갖습니다. 1, 2, 3, 4, 5, 6, 7, 8은 총 몇 개일까요? 예,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B, C, D, E인데요. 우리가 A, B, C, D, E 같은 경우는 총 몇 글자예요? 5글자예요. 그런데 이게 5글자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널 포인트 값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레이 같은 거 저장할 때 문자열을 쓰면 맨 뒤에 뭐가 있다고요? 백슬래시 제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네, 5개의 글자가 아니라 6개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요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빅 LD안 방식은 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b라는 변수에 16진수 기준으로 10이라는 값을 저장했죠? 네, 그러니까 실제 10진수 값으로는 18이 되겠네요. 네, 그 경우에는 그냥 12가 저장이 됩니다. 자, 리틀 LD안도 한 자리니까 별 차이 없어요. 10이 똑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빅 LD안 방식으로 이제 1, 2, 3, 4에 해당하는 16진수 값을 저장할 때는요, 예, 그냥 1, 2, 3, 4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워드 단위로 끊어야 되니까 예, 당연히 예, 2개의 단위로 끊어서 표시가 됩니다. 자, 리틀 LD안의 경우는 순서를 뒤집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얘는 예, 앞에 3, 4가 오고 1, 2가 오게 됩니다. 예, 기억하셔야 될 거는 4, 3, 2, 1이 아니라 예, 워드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3, 4가 먼저 오고 1, 2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소긴 1, 2, 3, 4, 5, 6, 7, 8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빅 LD어는 그냥 원래대로 쓰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네, 워드 단위로 끊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리틀 LD안의 경우는 이제 뒤집어야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뒤에서부터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빅 엔디언은 앞에서부터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A, B, C, D, E를 저장한 캐릭터 스트링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 B, C, D, E 하고 백슬래시 N까지, 백슬래시 제로까지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얘는 이제 뒤집어져야겠죠? 네, 뒤집어져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문자열의 경우는 뒤집어질 것 같은데 실제 뒤집어져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문자열이란 게 결국 캐릭터 배열이기 때문에 각 바이트를 하나씩 연속해서 저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뭉치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역순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를 역순으로 저장하게 되면 캐릭터 배열을 꺼내올 때마다 얘를 값을 또 뒤집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굳이 어렵게 리틀 엘디언을 사용을 하냐? 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열은 말고 숫자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빅 엘디언을 쓰면 예를 들어서 자료의 타입에 따라서 시작 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 자리의 사이즈의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네, 여기서부터 쓰지만 만약에 워드 타입으로 하게 되면은 두 칸을 미리 비워놔서 써야 돼요. 그리고 DW 같은 경우는 더블 워드 같은 경우는 네 칸을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네 칸을요. 자, 네 칸을 비워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리틀 엘디안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뒤에서부터 쓰게 되니까 네, 이거를 미리 쓰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그냥 자리를 채우면 돼요. 자, 우리는 보통 글씨를 쓸 때 여러분은 왼쪽부터 쓰지만 컴퓨터 데이터 바이트 단위로 저장을 할 때는 오른쪽부터 바이트가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리틀 엘디언을 쓰게 되면 데이터의 만약에 숫자 값이 커지면 옆으로 쭉쭉쭉쭉 늘려주면 되니까 훨씬 더 라이팅하기가 좋아요. 빅 엘디언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거 워드인 줄 알고 썼더니 DW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삭제하고 다시 써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확장형 때문에 리틀 엘디언 방식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용하는 인텔 계열 X86 저희가 이제 32비트로 이제 계속 실습을 할 텐데 그걸 이제 X86이라고 얘기하거든요. X86 CPU 계열은 네, 리틀 엘디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코드를 이걸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요거를 저희가 여러분들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그다음 기타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이 코드로 이제 컴파일을 하셔서 EX를 만들고 나서 네, 한번 여기 그 디버거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컴파일해서 보여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친구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여러 개의 컴파일러를 쓰는데 가장 보기 좋은 형태의 컴파일러로 나오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F8키나 또는 F2, F7키를 이용해서 이제 메인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인을 한번 찾아볼 텐데, 자, 어떻게 했죠? F8키랑, 그 다음에 F2키는 뭐였죠? 브레이크 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F8키는 네, 스텝 오버였죠? 그 다음에 스텝 인투였고요. 이건 브레이크 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들어가다가 찾아야 되는데 재밌는 건 대부분의 이제 32비트 형태로 코딩을 하시게 되면 희한하게 메인 코드가 401000에 저장이 많이 돼요. 40100에 저장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규칙은 아닌데요. 이제 약간 이런 주소 체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약간 팁을 드리면 컴파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쓰는 게 메인이잖아요. 실제 수행은 이제 여기 우리가 디버거에서 중간부터 수행이 되지만 스쿨에서 맨 위로 올리시면 꼭 거기가 메인 거의 시작점일 확률이 높아요.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메인이라고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뭐 윗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네, 콜하고 401000이 있다든지 그러면 네, 그거를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F7키로 스텝 인트로 들어가 주시면 메인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메인을 찾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인 지점이 됩니다. 아마 저랑 좀 코드가 다르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이따가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메인으로 들어가면 네, 푸시 EBP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컴파일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자, 메인으로 들어오고 나서 보시면, 네, 메인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비슷할 텐데요. 여기 밑에 덤프 창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지 않은 상태든 들어온 상태든 값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방금 저장한 A, B, C, D, E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덤프 윈도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A, B, C, D, E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메인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네, 저희가 메인 시작하자마자 보시면 맨 처음에 변수값을 여기다 저장을 했죠. 마치 상수처럼 define 하듯이 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맨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덤프 윈도우에서도 제일 먼저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뭘 저장했죠? 0x12, 0x1234, 0x1234, 5678, 그 다음에 ABCD E를 저장했어요. 그게 순서대로 들어가져요. 실제 리틀 LDN으로 들어가냐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네. 실제 리틀 LDN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들어가는 값은 10이었어요. 그렇죠? 10이니까, 네. 얘는 12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워드 타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약간의 공백 개념인 거죠. 00이 값이 들어가집니다. 12, 00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1, 2, 3, 4였죠. 네, 1, 2, 3, 4는 어떻게 들어가요? 네, 1, 2는 뒤에 들어간다 죠 1, 2, 3, 4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1, 2, 3, 4, 5, 6, 7, 8이었죠? 네, 마찬가지예요. 뒤에서부터 1, 2, 3, 4, 5, 6, 7, 8이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A, B, C, D, E는 어떻게 들어가요? 네. A, 이건 순서가 똑같다고 그랬죠? C, D, E, 그 다음에 공백해서 백슬래시 제로까지 들어가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 메모리상에 들어가는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네, 덤프 윈도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2000 지점에, 네, 어떻게 뭐가 들어갔어요? 네, 1, 2 값이 들어가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읽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어드레스인데, 그러니까 약간 메모리 주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40200이면 이 옆에 00이 가리키는 자릿수는 얼마일까요? 네, 402001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6진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16진수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은 10이 되는 겁니다. 10.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읽으면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402000 지점에는 12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러면 1, 2, 3, 4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40200 지점에 들어가 있겠죠. 40200 2 지점에 1, 2, 3, 4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뒤에서부터 리틀 LDN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 2, 3, 4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역시 0, 1, 2, 3, 4가 되니까 402004 지점에 1, 2, 3, 4, 5, 6, 7, 8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ABCD는 40200 여기가 4니까 4, 5, 6, 7, 8부터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읽을 때 앞에서부터 읽지만 실제 메모리상에 라이트 될 때는 뒤에서부터 라이트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이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000000 65 64 63 62 6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드나 바이트 타입 또는 더블 워드 타입에 대한 확장성을 좀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제 한 번만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헥사 덤프에 있는 창의 값을 이 아스키 코드 장에서는 뭘로 보여줘요? 아스키 문자로 보여줘요. 자, 재미있는 건 저희가 16진수를 그대로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때려박았죠? 그대로 넣었어요.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헥사 덤프 안에 있는 값이 저희가 입력한 용X로 시작하는 값으로 들어가요. 1, 2, 1, 2, 3, 4,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왠지 이게 아스키 코드로 되게 비주얼이 좋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아스키 코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는 무슨 값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00 값은 내 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3, 4는 뭘까요? 3, 4? 3, 4는 여기 보시면 네, 숫자 4네요. 그렇죠. 숫자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이게 5, 6, 7, 8이죠. 네, 5, 6, 7, 8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돼요? 5, 6, 7, 8에 해당하는 거는 네, X랑 V가 되네.
그렇죠? 1, 2, 3, 4 이게 5, 6, 7, 8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네, 1, 2, 3, 4, 5, 6, 7, 8로 다시 표시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리틀 엘리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동적 분석, 기초 정적 분석에서는 보지 않지만 동적 분석에서 이제 코드를 조금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숫자 표기를 보고 그걸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뭐대로 읽어야 된다고요? 리틀 엘디안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리틀 엘디안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리틀 엘디안 그 메인 함수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고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라인에 푸시 EBP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브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 무브가 여기 나오는 무브 하나, 그 다음에 무브 둘, 그 다음에 무브 셋, 그 다음에 무브 네 번까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총 move라는 4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총 4개의 변수를 선언했죠? 바이트, 워드, 더블 워드, 그 다음에 스트링까지.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제 메모리상에 저장하는 명령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뭐 대충 봤는데요. move 그러면 왠지 뭐 이동해라 이런 명령어일 것 같죠? push 그럼 뭔가 뭐 집어넣어라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뭐 서브 그럼 왠지 빼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xclusive war하고 먼저 exclusive war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어셈블리 명령어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를 아주 자세히는 배우진 않겠지만 대충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EBX, 그 다음에 AL, CX, EDX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로우 레벨 단에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레지스터의 개념을 조금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컴퓨터가 동작을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게 뭘까요? 모니터도 아니고 키보드도 아니고 컴퓨터 본체예요. 컴퓨터 본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뭘까요? CPU입니다. CPU. 여러분들 컨트롤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CPU예요. 이제 가장 비싸게 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텔 뭐 X86 CPU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인텔 계열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처리합니다. 이게 중앙 처리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컴퓨터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연산과 모든 명령어 수행이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CPU는 그 안에 구성 요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ALU라는 게 있고 PC라는 게 있어요. 자, 레지스터는 일종의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봤을 때는 변수의 저장 공간입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가 뭔가 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계산도 하지만 계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대상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a랑 b를 더해야 하잖아요. fx라는 함수, 예를 들어서 뭐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를 한다? 그러면 필요한 요소들의 값이 필요한 거랑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라는 거는 일종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에요.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 레지스터가 레지스터에 실제 어떤 값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레지스터가 동작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LU는 뭐 그냥 산술 연산하는 거고 PC는 뭐 PC 카운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명령어들이나 이런 거를 다 레지스터 같은 걸로 받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처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실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램이라는 거 있죠? 램. 하드디스크는 그냥 저장 공간인 거고요. 그 세컨더리로 저장하는 거고 실제 CPU에서 막 고속의 계산을 하려면 하드디스크에서 왔다 갔다 못해요. 얘를 다 램으로 올려줘야 돼요. 네. 주기억 장치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램에다가 데이터를 쭉 쌓으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왔다 갔다 작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의 원본이 다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기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요 기기처럼 생겼겠죠.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이 올라가는데 뭐 윈도우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도 올라가야 되고
디버깅 하려면 또 디버깅 프로그램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수십 개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메모리상에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원래 논리적인 원래 물리적인 주소에다 다 매핑을 하면 아마 컴퓨터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걸 어디다 올려야 되냐. 그래서 이 메모리를 소위 말해서 뭐 페이징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죠. 메모리를 다 나눕니다. 짜개고 할당을 해서 각 메모리의 역할을 다 줘요. 그래서 메모리 역할을 주고 그 안에다가 어떤 데는 명령어를 집어넣고 어떤 경우에는 뭐 변수값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데이터 구조나 또는 알고리즘에부터 스택도 넣고 큐도 넣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를 이제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잘 이해하면 네, 어떻게 돼요? 명령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레지스터가 이게 컴퓨터 하드웨어에 디펜던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인텔 계열이냐 또는 뭐 AT&T 계열이냐 이거에 따라 또 틀려요. 저희는 그냥 X86이 주로 이제 인텔 계열이기 때문에 X86에 그다음에 32비트 레지스터를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쓰시는 운영체제는 몇 비트일까요? 대부분이 아마 64비트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64비트 같은 경우는 주소 체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32비트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배울 거고요. 저희 디버깅이나 또는 이후의 악성 코드 분석도 32비트 기준으로 다 할 겁니다. 자, 레지스터는 크게 이렇게 보여지게 한 5가지로 나눠집니다. 5가지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레지스터 이름이 뭐예요? 범용 레지스터입니다. 자, 범용 레지스터는 어떤 레지스터일까요? 네,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레지스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작업 때문에 많이 써요. 네, 많이 쓰는 레지스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용 레지스터는 EAX, EBX, ECX, EDX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중간에 있는 A, B, C, D 이 이름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네, 맞춰놓은 것 같지만 EAX는 accumulator 그래서 누산기, 산술 연산할 때 함수의 결과값을 주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지스터고요. EBX는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써요. 네. 그 다음에 ECX는 카운터 레지스터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루프나 for문, while문 같은 거 돌릴 때 있죠? 네, 그거 어셈블리에서도 비슷한 그 반복문을 수행하는데 그때 얘를 몇 번 돌릴지를 결정하는 게 ECX 레지스터입니다. EDX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는 레지스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주의하실 게가 범용이라고 그랬죠? 범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EAX에는 누산기만 쓰고 EBX는 베이스만 쓰고 카운터엔 카운트만 쓰고 데이터만 쓰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EBX 레지스터가 EDX처럼 쓰일 때도 있고 ECX가 또 EDX처럼 쓰일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EAX도 어쩔 때는 또 데이터만 저장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연산이나 카운터에는 EAX나 ECX를 쓰지만 이제 필요하면은 EAX 레지스터를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 이제 값을 저장할 때 많이 쓰는 레지스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범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그먼트 레지스터예요. 자,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이제 세그먼트로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엑스트라 세그먼트 레지스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코드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실행될 기계 명령어가 저장이 됩니다. 자, 데이터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에 정의된 데이터 상수나 작업 영역의 메모리 주소를 지정할 때 씁니다. 자, 스택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택을 저장을 할 때 주로 쓰고요. 엑스트라 세그먼트는 문자 연산하고 추가 메모리 지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레지스터는 거의 다가 범용 레지스터고요. 이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컴퓨터 실행 명령어 아까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바이너리 파일들이 이제 코드 부분은 코드에 들어가고 데이터 부분은 데이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 안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스택을 할 때는 스택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쓰기보다는 정확한 역할이 있어서 쓰는 형태로 쓰는 게 바로 세그먼트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인터 레지스터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지금 이 레지스터에서 값을 메모리상에 막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컴퓨터 뭐 C 언어나 여러분들 하이레벨 랭귀지 쓰실 때는 뭐
서브루틴으로 막 뛰어갔다가 갔다가 막 다시 돌아왔다가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메모리상에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쭉 수행하다 갑자기 점프를 하거나 또는 갑자기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예, 그런 게 바로 포인터 레지스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포인터 레지스터는 그냥 우리가 C원에서 배웠던 그런 포인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데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포인터가 총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베이스 포인터 EBP라는 레지스터는요. 네, 일반적으로 스택이라고 해서 변수를 주로 저장하거나 또는 서브루틴으로 호출하면 새로운 메모리의 영역을 할당하는 스택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택 기억나시죠? 네, 데이터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네, 그래서 이게 first in 뭐예요? last out 이걸로 했던 거죠. 네, Q는 first in, first out이었고요. 네, 그래서 스택 구조 같은 걸 쓸 때 하는 건데 스택은 사용자 변수나 동적으로 할당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EBP 베이스 포인터 레지스터는 뭐냐면 스택 레지스터의 변수를 읽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할 레지스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ESP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택을 기준으로 하면 EBP는 기준이 되는 값을 가리켜요. 이제 보통은 바닥을 가리키지만 이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이 되는 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는 스택에 들어가는 맨 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스택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택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EIP라고 명령어 포인트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특히 명령어를 가리키는 레지스터인데요. 명령어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 오프셋 주소, 상대 주소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명령어를 수행할지 EIP를 보고 명령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따가 여기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보면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레지스터를 선택하는지가 이제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EIP 레지스터가 이 명령어의 리스트들을 쭉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처리할 때 소스 투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명시적으로 해야 될 때는 EDI라고 해서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EDI 레지스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ESI는 소스 레지스터 출발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에서 혹시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8비트를 기본으로 했을 때 8비트를 1바이트죠. 1바이트를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숫자는 2의 8승이지만 대부분 2의 8승, 아스키도 2의 8승을 표현 안 하고 2의 7승만 해요. 네, 2의 7승하고 1비트는 쓰지 않아요. 그거를 왜 그랬죠, 주로? 플래그 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음수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다른 숫자체거나 에러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쓰는 거 이제 플래그 일종의 깃발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플래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음수, 양수처럼 그런 의미라든지 아니면 뭐 한글이나 영어나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연산 결과에 대해서 상태값을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빨간 깃발, 파란 깃발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범용 레지스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한번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범용 레지스터 사이즈가 32비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체 EAX 레지스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16비트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16비트만. 그럴 경우에는 AX라는 말만 씁니다. 그래서 2라는 게 뭐냐면 이제 extende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장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2비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여기 앞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2가 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16비트로 쓴다 그러면 2가 안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대부분이 뭐였어요? 2가 안 붙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16비트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32비트를 그럼 16비트와 나머지 16비트 익스텐디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6비트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상위 레지스터와 하위 레지스터, 하이, 로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리틀 LDR에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앞에서부터 0000 이렇게 쓰지만 실제 컴퓨터에서 이진수를 쓸 때는 뒤에서부터 씁니다. 뒤에서부터 쓰기 때문에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게 되고요. AX 레지스터가 16
16비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0에서 7자리까지 총 8개죠. 그게 AL 부분, 로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에서 15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이 부분, AH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6비트가 더 추가가 되면 걔는 뭐가 돼요? EAX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네. EBX, ECX, EDX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EBP나 ESI나 EDI, ESP는 네, 따로 나누지 않고 네, 익스텐드드 형태를 쓰지 않고 그냥 32비트에서 새로이 추가된 레지스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32비트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플래그 레지스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플래그 레지스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래그 레지스터가 GF, OF, CF, SF가 있습니다. 네, 제로 플래그는 뭐냐면 뭔가 연산을 했어요. 연산을 했는데 값이 결과가 0이다. 그럼 제로 플래그가 1로 설정이 됩니다. 자, 오버플로우는 부호가 있는 수, 사인드 인티저 같은 부호가 있는 숫자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오버플로우하는 사인 비트 영역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됐다. 이제 넘치는 거죠. 넘치게 되면 1로 설정이 되고요. 또는 MSB가 변경이 될 때, 네, 이제 시그니피선트 비트겠죠. 맨 왼쪽에 이제 그 결국 사인 비트입니다. 거기가 1로 바뀌면 오버플로우가 이제 생성이 됐다, 오버플로우가 됐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플래그가 1로 설정이 됩니다. 자, 캐리 플래그는 부호 없는 수, 이제 부호 없는 수는 전체 필드를 다 쓰는 거겠죠. 전체 바이트를.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1로 설정이 됩니다. 네, 사인 플래그는 결과의 최상위 비트가 네, 1로 설정이 되면 이제 사인 플래그가 1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 플래그 레지스터의 값을 보면 실제 연산 결과나 이런 거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어셈블리에서 만약에 if문이나 이런 조건문을 쓰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이레벨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어려운 형태의 레지스터를 자꾸 쓰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왜냐면 어셈블리어 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셈블리 코드를 앞에서 몇 개를 봤잖아요. 예, 그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명령어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옆에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소스 데스티네이션 같은 값이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잠깐 한번 어셈블리 코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서 코드에 보시면 뭐 push EBP, 그 다음에 RETN 어때요? 이게 명령어만 있는 거죠. 이건 명령어만 있어요. 그런데 pop EBP 이런 건 뭐예요? push EBP 이런 거는 레지스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형태로 이제 주로 어셈블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런 레지스터도 알아야 되지만 요 어셈블리 명령어 체계 때문에 레지스터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셈블리 명령어 코드, 컴퓨터를 명령어하기 위한 코드를 살펴보니까 명령어 구문이 주로 다음에 3가지 스타일로 나와요. 예, 우리 C 언어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어셈블리는 이런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명령어만 나오든지 명령어랑 오퍼랜드가 나오든지 그 다음에 명령어랑 오퍼랜드가 2개 나온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제 컴마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보시면 예를 들어 명령어 구문만 나온다 그러면 뭐 리턴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룹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이런 식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명령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라메타가 하나 더 나오는 거, 뭐 푸시, 팝 이런 게 주로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있는 건 뭘까요? 네, 제일 잘 쓸 수 있는 거, 덧셈, 뺄셈 이런 거겠죠? add 명령어, add 해서 이건 뭐예요? EAX 레지스터랑 EBX를 더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CMP는 뭔 것 같아요? 비교하라는 거죠. 네. EBX-4 이거 이제 저희가 이따 배우겠지만 주소값을 네, 에다 2랑 그 다음에 16진수 9랑 비교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OP 코드 말고 오퍼랜드의 종류를 한번 보면 오퍼랜드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레지스터가 대표적으로 올 수 있어요. EAX, EBX,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뭐 우리 ECX, EDX, 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 레지스터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주로 0x가 붙는 16진수 형태가 많이 오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고정값이기 때문에 주로 상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x가 붙으니까 16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10진수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16진수 1024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하려면 얘를 10진수로 변환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서 나왔지만 가로가 쳐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뭐냐면 요 숫자가 가리키는 주소값을 표현을 해놔. 이 숫자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값입니다. 메모리 주소값. 그래서 요 메모리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여기에 저장된 값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제 포인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메모리 영역으로 가서 이 주소로 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거를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EBX 마이너스 4는 뭘까요? 네, EBX 레지스터 값보다 4를 뺀 데가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레지스터 중에서 EBX 값이 갖는 게 있겠죠? 그럼 이 EBX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거고 그 값이 저장된 데이터를 비교를 해라, 접근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약간 좀 딱딱한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긴 했어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코드와 그 다음에 리버싱을 할 때 디버깅 내용을 보기 위해서 리틀 LDM 방식에 대한 또 설명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예,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